이번 총선도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그러니까 현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냐, 아니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지금 이른바 이제 586 정치를 겨냥한 운동권 정치, 운동권 기득권, 또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를 겨냥을 하면서 지금 야권을 심판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판론이 맞붙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총선 전망하십니까? 사실 87년 체제라고 하면 당시에 이 체제를 만들었다고 평가되는 사람들은 넥타이 부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국민이 87년 6월 항쟁에 뛰어들었어요. 네. 그 상황에서 군부 독재를 끝장내겠다고 하는 거, 물론 개헌을 통해서 직선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만들어낸 거죠. 그 체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 책임이 과연 586 정치인들에게만 있을까? 저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함께 당시에 87년 체제에서 꿈꿨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완성해가는 참 지난한 과정들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안에서 586 정치인들도 노력을 많이 했겠지만 또 부족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그 정치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과 그 결과물을 평가는 해야 되겠지만은 그 세대 전체를 뭉뚱그려서 비난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상황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될 수밖에 될 수 있었던 그 이면에는 지난 촛불 항쟁 당시에 공정이라고 하는 가치, 그게 시대 정신이 되면서 마치 이것을 수호하는 대변인인 것처럼 윤석열 당시 검사가 등장한 거 아니에요. 근데 스스로 그것을 지금 배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공정, 상식. 반드시 우리가 추구했던 촛불 시민혁명 뭐 이런 것들이 꿈꾸었던 대한민국 만들어 가는 것도 결국 시민들입니다. 결국 배를 이제 침몰시킬 수 있다는 거를 깨닫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시민의 편에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결국에는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또 국민들을 위한 정치나 그리고 공정과 상식이란 그 가치를 보여주지 않으면 뭐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자, 총선을 향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호남 뭐 얘기를 우리가 해보자면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여기에 대한 기대가 좀 어떻습니까? 새해 들어서 좀 이게 커지고 있나요? 왜냐하면 이낙연 전 대표가 새해 들어서도 이 독자 행보, 그러니까 신당 창당의 뜻을 계속 비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뭐 제가 당연히 이제 우리 민주당의 통합과 혁신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 주변의 많은 당원들은 이낙연 신당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이미 정치 생명이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으세요. 그래요. 다만 이러한 정치적 움직임 자체가 저는 국민이 승리하는 길로 가야 된다. 어느 한 정치인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오르고 내리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분의 정치적 항로를 어떻게 가느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국민의 삶이 어떻게 나아질 것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 민주당에 주어진 과업은 민주당과 지금의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하고 다수 의석을 확보해서 탄핵에 도전할 수 있을 정도의 의석을 확보해야 되지 않냐. 200석은 확보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목소리가 크다는 거죠. 그런 목소리가 대단히 큰데 여기에 파열음을 내는 모습들은 이낙연 신당을 비롯해서 우리 당의 분열을 이야기하는 모든 정치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은 굉장히 분노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죠. 호남 민심 좀 엄중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는데, 뭐 새해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또 여론조사도 진행되고 있는데, 의원님 지역에서도 여론조사 뭐 진행도 있었고 지역 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여론조사가 이제 신년 되기 전에 연말에 연말에 여론조사를 해서 신년에 이렇게 발표하죠.
상당히 많은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론조사 내용을 좀 봤을 때 지역에서 원하는 일꾼, 네. 또 뭐 호남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꾼을 좀 원하고 어떤 정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한다고 느끼고 계세요? 네. 호남은 과거에 이제 DJ 우리 김대중 대통령을 배출한 네. 민주 인권 그런 어떤 세력의 총 본산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러한 자부심에 걸맞는 정치인들이 등장하길 소망하고 계시죠. 네. 지금 현역 의원들이 질타받고 있는 거는 그런 과거에 호남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주었던 모습과 달리 어떻게 보면은 좀 종속적인 모습으로 비춰지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시죠. 음. 다만 많은 정치 평론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네. 결국은 이제 당 내에서 이러한 정치인들이 성장해야 자기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데 그러한 과정들이 좀 더 필요하다 시간이 네. 그런 지적들도 있고 특히 초선의 입장에서는 당과 같은 목소리를 내고 당과 하나가 되고 통합하고자 하는 목소리 또는 당에 헌신하고자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더 중요시되기 때문에 네. 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거나 당에 어떻게 보면은 좀 아픈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는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존재감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건데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초선 의원들도 뭐 성찰을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는 목소리를 더 잘 내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임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네. 다만 이제 광주 전남의 발전을 위해서는 재선 의원들이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유권자들에게 설득과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국민들이 또 어떤 선택을 할지, 지역 주민들도 어떤 선택을 할지 저희가 총선 기간 내내 뭐 지켜보면서 네.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